반갑습니다. 수학교육학과 박사과정 김재관입니다. 일단 대부분의 학교가 오늘 내지는 이번 주 중에 종강이 날 걸로 보입니다. 대학생분들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신다면 한 학기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제가 지금 현재 박사과정을 다니면서 한 학기 보냈지만 저는 아직 종강이 나질 않았어요. 종강은 아마 한 1월 정도 보고 있고요. 물론 여기 연구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무를 포함하면 당연히 이제 종강은 없는 그런 삶이 되는데, 종강 이후로도 지금 제 계획은 어느 정도 좀 짜여져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굴러갈 것 같습니다. 논문도 그렇고요. 여러 보고서들도 그렇고, 모든 내용을 다 전체적으로 돌아보면 올해 논문 쓰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다만 내년에 제가 시험 운영을 하는 어떤 연구 이제 프로그램을 직접 도입을 할 거고, 그 프로그램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좀 이 두 달 동안에 어떤 연구 계획을 또 수립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예비 준비를 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초등학교와 관련해서 논문 한 편 쓰게 될 것 같고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쪽에 논문 한 편, 그리고 이론 생성 연구 한 편으로 현재 세 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제가 연구원 근무를 하면서 이제 같이 계시는 연구 교수님과 논문 이야기가 또 나왔어서 그 논문을 쓰게 된다면 거기서도 한 편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근무를 더 이어나갈 것 같고요. 무엇보다 지금 제가 한참 고민이긴 했어요. 뭐냐면 1년만 연구원 생활을 하고 그만두고 박사를 다닐까 이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일단 고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더 하게 된다면 이 안에서도 연구 보고서가 아니라 논문 형태로 좀 나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일단 이렇게 계획을 말씀드리고 관련해서 또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내용은 수학 불안과 수학 성취도의 관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불안, Mathematical Anxiety와 수학 성취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수학 성취도 같은 경우는 매우 많이 언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최근 문제가 생기긴 했죠.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생명과학 2 20번 문제에서 모두 정답 처리가 되는 바람에 학생들이 정시를 지원할 때 전략이 어, 특히 최고점을 받은 학생들에게 불가피하는 상황이 또 발생을 했죠. 아직 지원을 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표준 점수를 매기는 그 점수에서 1점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또 생기고 있고요.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나오다 보면 성취도라는 그 프로그램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자료들이라든지 이런 타당도가 맞지는 않을 겁니다. 타당도 같은 경우는 이제 도구를 이야기하고, 신뢰도 같은 경우는 쓰임에 맞는 어떤 수치값이 맞느냐를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새는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제대로 된 평가지냐라고 하는 내용이 또 들어 있습니다만, 어, 그렇게 나타나면 사실 안 되죠. 안 되는데 계속 문제가 또 발생하고 있다 보니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학 불안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수학 불안에 대해서는 그때 영어 분석을 했었고, 수학 성취도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이었어서 이 관계성에 대한 이론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수학 불안과 수학 성취도를 가지고서 이야기할 때 언급되는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지적 간섭 이론인데요. 이거를 영어로 굳이 읽어보면 cognitive 맞나요? 네. Cognitive Interference Theory라고 하는 인지적 간섭 이론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의는 높은 수준의 불안은 이전 학습에 대한 기억을 방해하여 낮은 성취도를 초래한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서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결손이론 Deficit Theory 라고 하는 내용으로서
불안은 과거의 열악한 성과에 대한 인식의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취도가 있고 불안이 있다고 했을 때 하나가 인지적 간섭이고 하나가 결손 이론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뇌에 관련한 연구가 또 많죠. 아무래도 수학 불안을 측정할 때는 물론 검사지도 있겠습니다만 뇌검사, 그러니까 뇌과학 연구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논문들이 계속해서 많이 등장하고 있다 보니까 이 논문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인지적 간섭 이론에 대해서는 한정된 작업 기억에서 처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최근 뇌과학 연구를 통해 수학 불안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고요. 이 논문이 제 지도 교수님께서 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으면 이게 세 분이서 연구를 하셨나 그럴 거예요. 제 지도 교수님 포함해서요. 그렇게 해서 나타난 논문들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학생의 수학 불안에 있어서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낮은 수학 성취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2010년이었어요. 2010년에 나왔다고 하는 내용은 수학 불안이라고 하는 요소가 수학 성취도, 그러니까 성취도가 낮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수학 불안은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앞선 종단 연구 중에서 중고등학교에서 수학 성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큰 수학 불안의 수준을 보였다. 이 내용이 2004년이었습니다. 그 전부터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국내에서 수학 불안이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오기까지는 굉장히 길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2004년에 한국에서 쓴 논문이 아니고요. 해외 논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2010년 연구도 해외 논문이었고요. 근데 고상숙 교수님께서 수학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지도 교수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학 불안에 대한 연구를 지금도 진행을 또 팀에서 하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또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연구가 됐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쪽 분야로 지금 팀을 꾸려서 하고 있진 않습니다. 저는 지금 교수님과 단독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저 말고 다른 분들의 팀이 또 있어서 그 팀에서 수학 불안에 대한 연구를 또 진행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학 불안 검사지가 나오고 근데 수학 불안 검사지가 나오기까지는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정말 수학 불안 검사지를 쓴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효능감 검사지가 있는데요. 그 자기 효능감 검사지로 자주 대체되어 사용됐다는 내용이 2005년에 들어가게 됐고 수학 불안에 대한 검사지를 만든 거는 최근 2020년인가 2021년에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또 논문에서 밝혔습니다. 음. 지금 제가 논문을 읽고 있는 내용 또한 고상숙 교수님께서 쓰신 수학 불안 감소 처치 프로그램에서 남녀 성차에 관한 연구였고 2020년에 발간됐는데 이때 검사지를 개발하면서 계속 이제 논문을 썼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음,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야기를 또 해보면 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행학습에 대한 이해가 견고하지 못하여 인지적 회상, 리콜이 약하기에 나타나는 인지적 간섭 이론과 선행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 기인한다는 결손이론에 따라서 수학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전 학습에 대해 인지적 오류를 개선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매스메티컬 트리트먼트 수학적 처치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런 오류를 바탕으로 형성된 부정적인 학습 경험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심리적 처치를 통해서 이 내용 수학적 처치와 심리적 처치 두 가지를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살펴봤는데 수학 불안과 수학 성취도의 관계 정확하게는 불안이 높으면 높을수록 성취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이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차 연구에서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저도 이거는 좀 신선했어요.
왜냐면 다른 논문들도 많이 언급되고 있었고 이게 1988년부터 나오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이 논문에서 밝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수학 불안을 지닌다라고 밝히고 있다. 예,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수학 불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자와 남자에 대해서 수학적 불안이 어디가 더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음, 그럼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또 나오는 생각이 뭐냐면 남녀 공학인 학교를 몇 군데 지정을 합니다. 몇 군데 지정을 한다는 건뭐 군지 표집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내가 그냥 하고 싶은데 할 거야. 근데 이 학교는 어때라고 밝히는 비확률 표본 추출에 관한 논문들이 좀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대부분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수학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과를 선택한다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물론 교차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 교차 지원까지 간다면 예측 타당도까지 봐야겠죠. 음,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읽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정말 유의하게 더 높은 수학 권한을 갖고 있을까? 그러면 대학교에 와서 대학교에 와서 학과 적응 만족도에 대해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이과 계열에서 유의하게 높은 수학 불안을 갖고 있는가? 이런 내용을도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신기한 거 하나가 있어요. 논문에서 1990년대에 나왔던 내용인데 수학 불안과 수학 성취도의 관계성에서 성차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밝힌 연구도 있습니다. 물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수학 불안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힌 사람들이 학자가 더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 2012년에 나왔던 내용, 2010년, 2008, 1994, 1990, 1990, 1988 7개를 나열하고 있는 상황에 비해서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연구한 거는 2010, 2004, 1990이었습니다. 일단 보면 7개와 3개만 보더라도 유의하게 더 높은 수학번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좀 더 신빙성 있게 와닿는 거죠. 근데 반대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경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학생이랑 남학생이랑 이야기했을 때 여학생이 더 높은 수학 불안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지만 반대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수학 불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논문이 고경 교수님인데요. 2012년에 밝혔던 내용에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자마다 정말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학 불안에 대한 검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효능감 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타당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타당도 수학 불안이 있을 거고 그 수학 불안에 맞는 타당도 검사가 이루어졌어야 될 텐데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치가 낮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타당도의 수치가. 우리가 이제 신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롬박 알파라고 하는 이제 신뢰도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검사가 대부분 80점 정도를 넘겨야 합니다. 100점 만점에. 그래야 좀 양호한 수준의 이제 신뢰도를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80점, 85점까지는 가야 된다는 이야기도 언급하는 논문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측정하는 검사지에 대해서는 정말 문맥의 범위가 넓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과가 다 다르다 보니까 물론 예전 논문들은 또 어떤 도구를 썼는지 이 부분은 봐야겠으나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요. 과거에 주로 사용된 검사지를 얘기하는데 넓은 범위의 문맥과 다수 문항으로 높은 신뢰도를 지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MARS인데요. MARS, 예, 그 프로그램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설문지입니다. 그래서 1972년에 98문항으로 구성된 내용인데 너무 많죠. 98문항이면 설문하는 데 있어서 거의 인적성 검사처럼 본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국내에서 지금 인적성 검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저는 자세하게 모릅니다만 아마 한 200문제 주나요? 200문항, 210문항 뭐 이 정도 줘서 30분 안에 다 풀어라고 하죠. 근데 98문항도 사실 많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어요. 음. 읽어보는 데에 해석하는 시간 따로, 그럼 체크하는 시간 또 따로, 근데 생각하는 시간도 있겠죠? 그러면 30분 기본으로 넘긴다는 겁니다. 물론 인적성 검사처럼 빠르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상태면 98문항은 굉장히 많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 98문항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서 정말 묶은 문제들이 또 있을 텐데 묶은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정확하게 묶여지냐 이 부분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즉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이 됩니다. 관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급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고 학교 급에서 정말 이 학생이 그 학년에 맞게 수학적 불안이라는 설문지가 맞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2011년에 65문항으로는 중고등학생에게 적절한 문제가 제공이 되고요. 2003년에 9문항으로서 초등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수학 불안에 대한 검사지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타당성과 신뢰도를 밝혔다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린 거는 어디까지 얘기를 한 거냐면 수학 불안과 수학 성취도의 관계 그리고 수학 불안에서 성차 연구 그거에 대한 저만의 생각을 밝혔고 또 주로 사용된 검사지 말스라고 하는 98문항이 있었지만 너무나 많은 광범위한 문제가 제시되고 있다 보니 65문항으로 줄였고 9문항으로 줄인 설문지를 통해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밝히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언급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이제 논문을 좀 읽는 방향으로서 좀 제시를 할 거고 수학교육학은 이제까지 계속해서 그래왔던지라 그런 부분에서 영상을 좀 촬영을 이어 나가 볼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촬영하고요. 지금 사실 좀 밤입니다. 뭐 밤이라고 하기에는 이르겠죠? 7시 50분을 지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딱 촬영을 해야 내일이랑 모레 수업 준비를 좀 하려고 좀 고민이 많아서 여기까지 오늘은 촬영을 해볼까 합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내일 원래 제가 이사를 그러니까 사무실 이사를 하는데요. 사무실 이사가 원래는 지난주 목요일이었나 그랬는데 사정이 생겨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정확한 촬영은 금요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금요일 한 3시 반 아니면 4시 정도 촬영을 해서 여러분과 또 수학 교육학에 대한 이야기를 당분간은 좀 많이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도 쓰고 있다 보니까 또 많이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